엄지 공주. 언젠가 아주 간절히 딸을 바라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하지만 집이 워낙 작아서 보통 아이와는 함께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가 아주 작아야 해. 딱 내 엄지손가락만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작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마녀를 찾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털어놓았죠. 그건 아주 쉬운 일이지. 마녀는 이렇게 말을 하더니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둔 뒷방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작은 씨앗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죠. 자, 이걸 가져가서 화분에 심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곧 보게 될 거야. 아주머니는 마녀의 손에 동전 한 개를 쥐어준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씨앗은 아주머니가 화분에 심자마자 금방 싹을 틔웠죠.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서 탐스러운 꽃봉오리로 자랐어요. 새빨간 꽃잎들은 아직 단단히 오므러져 있었죠.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아주머니는 몸을 숙여 꽃봉오리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톡 하는 소리와 함께 꽃봉오리가 활짝 벌어지는 거예요. 꽃 안에는 아주머니가 지금까지 보아온 여자아이들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내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네. 예, 넌 정말 내 엄지손가락보다 작구나. 널 엄지공주라고 불러야겠다. 자, 어서 이리 내려오렴. 우리 재미있게 지내보자. 아주머니는 넓적한 접시에 물을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튤립 꽃잎 한 장을 배처럼 띄워준 뒤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작은 나무 조각 2개도 찾아주었죠. 엄지 공주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오후 내내 꽃잎 배를 타고 작은 호수를 오가며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엄지 공주가 호두 껍데기 안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글쎄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기어들어왔지 뭐예요. 그리고는 엄지 공주가 잠들어 있는 식탁 위로 툭 뛰어내렸죠. 두꺼비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 예쁜 여자이군. 우리 아들 신부감으로 딱 좋겠는데. 두꺼비는 호두 껍데기를 입에 물고 펄짝 펄짝 뛰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엄지 공주는 자기가 강 한가운데 떠 있는 수련잎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게다가 온몸이 사마귀로 뒤덮인 것 같은 커다란 두꺼비 2마리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녕, 여보? 아들 두꺼비가 말했어요. 엄지 공주는 깜짝 놀라 호두 껍데기에서 후다닥 뛰어내려왔죠. 엄마 두꺼비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것에 곧 익숙해질 거야. 난 잠깐 가서 너희 방 좀 꾸미고마. 그리고는 호두 껍데기를 입에 물고 강가로 헤엄쳐 갔죠. 아들 두꺼비는 엄지 공주를 바라보며 희죽 웃었어요. 곧 돌아올게, 내 사랑. 그런 다음 자기도 물속으로 뛰어들어 엄마를 따라갔죠. 수련잎 위에 홀로 남은 엄지 공주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한편 강에 사는 금빛 물고기들은 아들 두꺼비가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부를 보려고 물 위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죠. 한 물고기의 입에서 저절로 칭찬이 튀어나왔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두꺼비의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 아까운걸? 게다가 두꺼비랑 결혼을 하게 된 걸 정말 슬퍼할 것 같아. 우리가 저 애를 도와주자. 물고기들은 수련잎 주위로 모여들어 줄기를 이빨로 끊어버렸어요. 엄지 공주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죠. 물고기들은 멀리 떠내려가는 수련잎을 향해 다 같이 인사를 했어요. 잘 가요, 예쁜 아가씨. 다른 곳에서 행운을 찾길 바랄게요. 엄지 공주는 물살에 실려 떠내려가는 동안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강물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강 양편에 늘어선 나무에게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아주 밝게 울려 퍼졌죠. 엄지 공주는 눈앞을 휙휙 스치며 사라져 버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닿을 곳이 어딜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얼마 뒤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엄지공주 주위를 팔랑팔랑 날아다녔어요. 나비는 엄지공주가 마음에 들었는지 수련잎 위에 내려앉았죠. 엄지공주가 나비에게 물었어요. 혹시 저 좀 끌어당겨 주실 수 없나요? 엄지공주는 리본을 풀어 한쪽 끝은 털이 보송보송 난 나비의 몸에, 다른 쪽 끝은 수련잎에 단단히 묶었어요. 나비는 날개를 팔랑거리며 힘차게 날아올랐죠. 그러고는 얼마 동안 즐겁게 엄지공주를 강 아래쪽으로 끌고 가 주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요란한 날개짓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어마어마한 큰 왕풍뎅이가 날아왔어요. 그러더니 엄지공주의 번개같이 낚아채 가버렸죠. 엄지공주는 풍뎅이에게로 대롱대롱 매달려 하늘 높이 올라가며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제발 놔주세요. 엄지 공주는 풍뎅이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했어요. 하지만 새로 사귄 친구가 너무도 걱정되어 풍뎅이에게 사정했어요. 가여운 나비만이라도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풍뎅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나비는 수련잎에 몸이 묶인 채로 계속해서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날아갔죠. 왕풍뎅이는 엄지 공주를 데리고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로 날아갔어요. 그러더니 나뭇잎 위에 엄지 공주를 내려놓고는 삐걱대는 듯한 괴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아주 예쁜 것 같아. 그래서 널 데리고 있을 생각이야. 왕풍뎅이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은 엄지 공주를 구경하겠다며 윙윙거리고 몰려들었죠. 엄지 공주는 크고 시커먼 곤충들이 제 주위로 몰려와 자기를 빤히 바라보자 너무 겁이 나 벌벌 떨었어요. 심지어 어떤 풍뎅이는 다리로 엄지 공주의 등허리를 툭툭 건드려 보기까지 했죠. 왕풍뎅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때? 아주 예쁘지? 그러자 다른 풍뎅이가 대꾸했어요. 에이, 하나도 안 예쁜데. 몸통이 너무 가늘어. 우리처럼 통통해야지 말이야. 또 다른 풍뎅이도 흠을 잡았죠. 게다가 얜 다리가 2개뿐이잖아. 나머지 4개는 어딨어? 왕풍뎅이는 엄지 공주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너희 말을 듣고 보니 그건 그렇네. 왕풍뎅이는 친구들 말이 옳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엄지 공주의 허리를 움켜쥐고 땅으로 내려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제 네가 싫어졌어. 넌 너무 못생겼어. 그리고는 다시 멀리 날아가 버렸죠. 엄지 공주의 2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곧 치맛 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죠. 울지 말자. 울어봤자 소용없어. 어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겠어. 엄지 공주는 커다란 우엉 이파리 2장이 맞붙어 자라는 곳에 거처를 마련했어요. 풀대를 엮어 침대를 만든 뒤에 양쪽 우엉 줄기에 매달았죠. 엄지 공주는 여름 내내 그곳에서 홀로 지냈어요. 배가 고프면 덤불에서 갖가지 종류의 산딸기들을 따먹었고, 목이 마르면 풀숲에서 자라는 꽃들의 집으로 목을 축였어요. 그렇지만 어느덧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하나 둘 나무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엄지 공주는 너무 추워 풀 침대에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하지만 몸을 덮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엄지 공주는 하는 수 없이 겨울을 날 만한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엄지 공주가 막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작은 엄지 공주에게 눈송이 하나는 너무도 컸죠.
보통 사람으로 치면 가득 퍼 담은 눈덩이 한 삽을 머리에 맞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루터기 숲속을 한참 동안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엄지 공주의 눈에 작은 문 하나가 보였죠. 엄지 공주가 문을 두드리자 털이 보송보송 난 친절해 보이는 동물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어요. 바로 들쥐 할머니였어요. 들쥐 할머니가 말했죠. 아이고, 꽁꽁 얼었구나. 어서 들어와서 몸 좀 녹이렴. 들쥐 할머니의 집은 아주 아늑했어요. 옥수수도 아주 많았죠. 들쥐 할머니가 다정하게 얘기했어요. 원하면 겨울 내내 우리 집에서 지내렴. 엄지 공주는 들쥐 할머니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들쥐 할머니와 지내는 동안 작은 집을 깨끗이 치우고 할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래도 불러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들쥐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늘은 내 친구 두더지가 올 거야. 우리 옆집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지. 아주 친절한 양반이야. 어쩌면 너랑 결혼해 줄지도 몰라. 그렇다면 너한테는 굉장한 행운이지. 꽃이랑 햇빛 얘기만 하지 않으면 된단다. 그 양반은 그런 거 딱 싫어하거든. 대신 벌레나 어둠에는 관심이 있는 척 해라. 알았지? 잃고 두더지가 찾아왔어요. 들쥐 할머니는 두더지가 검고 부드러운 털에 묻은 흙을 다 털어내 기다렸다가 엄지 공주에게 두더지를 소개해 주었어요. 셋은 얼마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들쥐 할머니가 엄지 공주에게 말했어요. 얘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노래 좀 해보지 않겠니? 엄지 공주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두더지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는 엄지 공주에게 반하고 말았죠. 두더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들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오늘 땅굴은 메우지 않고 그냥 둘게요. 두 분 다 언제든 제 집으로 놀러 올 수 있게 말이죠. 아, 그러지 말고 지금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희 집 가는 길을 보여드릴게요. 두더지는 앞장서서 땅굴을 기어가다가 어깨너머로 소리쳤어요. 가는 길에 죽은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겁내지 마세요. 아까 굴을 파고 있는데 아니 하필이면 안으로 떨어졌지 뭐예요. 엄지 공주와 들쥐 할머니는 두더지를 따라 땅굴로 들어갔어요. 가다 보니 정말로 제비 한 마리가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보드랍고 푸르스름한 깃털을 가진 아주 예쁜 제비였죠. 엄지 공주는 제비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날이 너무 추워서 죽었나 봐요. 그러자 두더지가 말했죠. 멍청한 거죠. 내 자식들은 새로 태어날 일이 없으니 다행이지 뭐예요.
이 녀석들은 오로지 노래만 부르다가 날이 추워지면 얼어 죽는다니까요. 들쥐 할머니도 맞장구를 쳤어요. 엄지 공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두더지와 들쥐 할머니가 등을 돌리자마자 얼른 제비를 쓰다듬어 준 뒤 보드라운 머리에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속삭였어요. 지난 여름에 네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때 정말 너무 즐거웠는데. 그날 밤 엄지 공주는 불쌍한 제비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 보로 쓰고 있던 나뭇잎을 들고 다시 땅굴로 가서 제비에게 덮어주었죠.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제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렇게 추운 곳에 너 혼자 외로이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엄지 공주는 제비의 보드라운 가슴에 가만히 얼굴을 갖다 대었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제비가 다시 살아난 거였죠. 엄지 공주는 들쥐 할머니의 집으로 허둥지둥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침구란 침구는 있는 대로 다 찾아서 다시 제비한테로 갔죠. 엄지 공주는 그것들로 제비를 둘둘 감싸준 다음에 제비 옆에 누워 작은 팔로 제비의 몸뚱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엄지 공주는 제비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제비는 눈을 뜬 채 엄지 공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가녀린 목소리로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엄지 공주는 제비가 마실 수 있도록 나뭇잎에다가 이슬도 받아주고 옥수수 부스러기도 먹여주었어요. 제비는 해마다 그랬듯이 올해에도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나라로 가던 중이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가시 덤불에 한쪽 날개가 걸려 상처가 나고 말았어요. 다른 제비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고 자기만 혼자 뒤처졌다가 결국 추위와 맞닥뜨리고 만 거였어요.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엄지 공주는 날마다 제비를 따뜻하게 돌보아 주었어요. 제비는 점점 더 기운을 차렸고 날개에 입었던 상처도 깨끗이 아물었죠. 들쥐 할머니와 두더지는 제비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시 봄이 되었어요. 엄지 공주는 땅굴 천장을 긁어 구멍을 낸 다음 제비가 다시 햇살 속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제비가 엄지 공주에게 말했어요. 아가씨는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고마워요. 그리고는 푸른 빛이 은은히 감도는 부드러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죠.
멀어져가는 제비의 모습을 바라보며 엄지 공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만 다시 어두운 땅굴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두더지가 엄지 공주에게 청혼을 하지 뭐예요? 지긋지긋한 여름이 끝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립시다. 두더지의 말에 들쥐 할머니는 손뼉을 치며 매우 좋아했어요. 나중에 들쥐 할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자 엄지 공주는 들쥐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자기는 두더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들쥐 할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화를 냈어요.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 지금 내 집에 평생 얹혀 살겠다는 거니? 두더지가 얼마나 근사한 신랑감인지 알기나 한 거니? 두더지가 널 잘 돌봐줄 거야. 두더지를 퇴짜 놓았다가는 널 이 집에서 내쫓아 버릴 테다. 알았니? 드디어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들쥐 할머니는 거미들에게 엄지 공주가 입을 고운 드레스를 지어달라고 말했죠. 두더지는 엄지 공주와 함께 어두운 굴에서 살게 될 앞날을 그리며 곰살궂게 떠들어댔어요. 두더지는 행복에 겨워 소리쳤어요. 이제 그 끔찍한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다시는 나가지 않아도 돼요. 내 사랑? 가여운 엄지 공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지 공주가 햇빛과 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나 봐요. 두더지와 결혼하면 새들의 노랫소리와 파란 하늘은 또 얼마나 그리울까요? 결혼식 하루 전날, 엄지 공주는 햇님에게 가슴 아픈 작별 인사를 하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죠. 엄지 공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제비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제비와 함께 멀리 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지지배배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새 한 마리가 엄지 공주 옆에 내려앉았어요. 글쎄, 바로 엄지 공주가 구해준 바로 그 제비였죠. 제비가 물었어요.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정말로 멀리 날아가고 싶어요? 그럼 나랑 같이 가요. 난 지금 겨울을 나러 남쪽 나라로 가는 중이거든요. 그 나라는 1년 내내 눈도 오지 않고 춥지도 않아요. 그곳에서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자, 가고 싶으면 어서 내 등에 올라타요. 데려다 줄게요. 엄지 공주는 제비의 목을 와락 끌어안으며 외쳤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엄지 공주는 망설임 없이 제비의 등에 올라탔어요. 제비는 엄지 공주를 태우고 하늘 높이 높이 날아올랐죠. 엄지 공주는 너무 기뻐 큰 소리로 웃었어요.
노을에 곱게 물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마음껏 즐겼죠. 엄지 공주는 깃털처럼 가벼워서 제비는 엄지 공주를 등에 태우고 여행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지 공주는 피곤해졌어요. 엄지 공주는 제비의 폭신한 깃털에 몸을 파묻고 깊은 단잠에 빠졌죠. 엄지 공주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다른 나라에 도착한 뒤였어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언덕들은 따뜻한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죠. 제비가 아래로 조금 내려가자 나무에 레몬과 오렌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비는 엄지 공주를 태우고 푸른 호숫가까지 날아가 버렸죠.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얀 대리석 궁전이 있었어요. 와, 여기가 내 집이에요. 원하면 이 정원에 핀 꽃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 거기서 살아도 돼요. 제비는 이렇게 말해주며 무리지어 피어있는 예쁜 분홍 꽃들 옆에 내려앉았죠. 엄지 공주는 제비의 등을 뒤로 밟으며 한 송이 아리따운 꽃 위에 사뿐히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폭신한 꽃 한가운데 자리를 잡으며 너무 행복했죠. 여기 정말 근사한 집이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멋진 집인걸요? 엄지 공주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자기보다 별로 크지 않은 웬 남자가 바로 곁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얼굴은 하얗고 머리카락은 금발이었죠. 머리에는 작은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엄지 공주는 당황해서 바로 사과를 했죠. 죄송해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작은 청년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난 꽃 요정의 왕이죠. 그러지 말고 혹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지내시겠어요? 그러면서 꽃 요정의 왕은 왕관을 벗어 엄지 공주의 머리에 씌워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죠. 솔직히 말하면 난 아가씨가 꽃 요정의 여왕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엄지 공주는 꽃 요정의 왕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꽃 요정들은 마치 엄지 공주도 꽃 요정인 것처럼 무척 반겨주었어요. 엄지 공주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자 다들 예쁜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면서 꽃 요정의 새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날부터 엄지 공주는 미아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꽃밭 한 가운데에서 성대하게 열렸어요.
제비는 신랑 신부를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고, 요정들은 세상에 멋진 선물이란 선물은 모두 가져다 주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선물은 하늘하늘한 날개 한 쌍이었어요. 그 날개 덕에 엄지 공주도 꽃 요정들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었죠. 제비는 여름이 되자 해마다 그랬듯이 다시 북쪽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어느 집 창밖에 있는 나무에 걸터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노래로 불렀죠. 그때 마침 집주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야기꾼이었어요. 이야기꾼은 제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가 바로 글로 옮겨 적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는 거랍니다. 인어 공주. 깊고 깊은 바닷속에 아주 특별한 성이 하나 있었어요. 성벽은 오색 찬란한 고운 산으로 되어 있었고, 지붕은 예쁜 조개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보석처럼 반짝이는 물고기들은 활짝 열린 창문들을 통해 성 안팎을 자유로이 넘나들었어요. 그 성은 바다의 왕의 것이었죠. 왕은 그곳에서 딸 6명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공주들은 하나같이 아주 아름다웠죠. 긴 머리카락은 구불구불 아름답게 물결쳤고, 꼬리는 윤이 자르르 흘렀어요. 딸들 중에서도 막내 공주가 유난히 더 예뻤죠. 눈동자는 바다 빛깔조차 따라오지 못할 만큼 새파랬고, 피부는 진주보다도 더 하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웠죠. 막내 공주의 목소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막내 공주가 노래를 하면 마치 은종 청개가 바다에서 은은히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공주들은 행복했어요.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공주에게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친구였어요. 공주들은 온종일 산호초 사이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거북이 등을 타고 문어와 함께 춤을 추었고, 흰동 가리들의 우스꽝스러운 재롱을 보면서 신나게 웃었어요. 하지만 공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파도 저편에 있는 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인어 공주들의 할머니는 꼬리 없는 인어들과 노래를 부르며 날아다니는 물고기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불가사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럴 때면 공주들은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죠. 인어 공주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간과 새와 별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공주들은 그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할머니가 약속했어요. 15살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렴. 그럼 모두 볼 수 있단다.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막내 공주는 그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져요. 막내 공주는 언니들이 노는 동안 바다 위 세상을 그리며 안뜰을 거닐곤 했어요. 바다풀 내음을 맡으면서 땅에서 피는 꽃들의 달콤한 향기를 상상해 보기도 했죠. 다른 공주들은 바다 생물들 모양을 본떠서 꽃밭을 만들었지만 막내 공주의 꽃밭은 햇님처럼 둥근 모양이었어요. 꽃밭 가운데에는 언젠가 바다 밑바닥에서 찾아낸 젊은 남자의 대리석 조각상을 세워두었죠. 막내 공주는 그 조각상을 우두커니 올려다보며 몇 시간이고 그 밑에 앉아 있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언니가 마침내 15살 생일을 맞이했어요. 바다 위 세상 구경을 가는 언니에게 동생들은 손을 흔들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인사를 했죠. 큰 언니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곧 돌아올 거야. 와서 내가 본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줄게. 나머지 공주들은 언니가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한 번은 지느러미 치는 소리가 들리기에 언니가 온 줄 알고 우르르 밖으로 뛰어나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거북이였어요. 드디어 큰언니가 돌아왔어요. 공주들은 언니를 에워싸고 질문을 퍼부어댔어요. 그래서 언니, 뭘 봤어? 응? 빨리 얘기해줘. 큰언니는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난 달빛을 받으며 바닷가에 누워 있었어. 그렇게 누워서 저 멀리 반짝거리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지? 한 번은 만을 가로질러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바닷속에서 듣던 어둡고 탁한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밝고 맑더라. 막내 공주는 살며시 눈을 감고 그 종소리를 상상해 보았어요. 자기도 얼마나 그 소리가 들어보고 싶었을까요? 둘째 공주의 차례가 되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어요. 둘째는 햇님이 막 바닷속으로 저무는 순간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침 한 무리의 백조들이 붉게 빛나는 황금빛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둘째 공주가 자매들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굉장한 것은 처음 봤어. 얼마나 강해 보이던지 말이야. 그러면서도 너무 우아해 보였어. 셋째 공주의 생일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다다랐을 때면 수면이 얼어 있어 얼음을 깨고 올라가야 했죠. 셋째 공주의 머리 위로 우둑우둑 치솟는 얼음 산들은 햇볕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어요. 넷째 공주는 자매들 가운데에서 가장 용감했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오자 자기는 바다에만 머물지 않고 육지를 좀 더 깊숙이 탐험하고 오겠다고 했죠. 넷째는 푸른 언덕들 사이로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아름다운 호수에 다다랐어요. 호수에서는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있었죠. 넷째는 처음에 그 아이들도 인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곧 꼬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넷째는 아이들 쪽으로 좀 더 가까이 헤엄쳐 갔어요. 그런데 덩치가 크고 온 몸에 털이 잔뜩 난 뭔가가 요란하게 짖으며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개였지만 공주는 개를 본 적도 개에 대해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몸을 돌려서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다른 인어 자매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넷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다 위 세상은 아주 멋지지만 무서운 곳 같았어요. 넷째의 이야기를 들은 다섯째는 아예 모험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다섯째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머물면서 그저 고래들이 물을 내뿜고 돌고래들이 뛰어오르는 모습만 구경했어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이렇게 말했죠. 난 내가 본 것은 육지만큼이나 아름다웠을 거라고 확신해. 게다가 훨씬 더 안전했다고. 언니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들 두 눈으로 세상을 똑똑히 보고 온 뒤로는 언니들은 모두 바닷속 궁전에서 사는 것에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내 공주는 여전히 바다 위 세상을 간절히 그리워했어요. 밤마다 막내 공주는 자기 방 창문 너머로 검푸른 바닷물을 내다보며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에서 빛나고 있을 달림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애썼어요. 마침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막내 공주의 차례가 되었어요. 공주는 뽀글뽀글 올라가는 거품처럼 한달음에 위로 올라가 물 밖으로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어찌나 숨이 차던지 심호흡부터 크게 한번 해야 했죠. 수근기를 가득 머금은 신선한 공기가 혀끝에 짜릿하게 와닿았어요. 막내 공주는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돛대가 아주 높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떠 있었거든요. 배가 아래 위로 출렁일 때마다 일렬로 매달아 놓은 전등들도 같이 흔들렸어요. 배 안에서는 활기 넘치는 음악이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고요. 막내 공주는 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지칠 줄 모르고 물결 위에 올라탔죠. 갑판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밝은색 비단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들이 멋진 조끼를 입고 높은 모자를 쓴 신사들의 손에 이끌려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얼마 뒤 트럼펫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 잘생긴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다들 청년을 향해 돌아서며 신사들은 허리를 굽혀 아가씨들은 무릎을 굽혀 인사했죠. 그 청년은 바로 왕자였고 오늘이 바로 그 왕자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막내 공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파도는 거칠어졌고 갈매기들은 돛대 주위를 맴돌며 조심하라는 듯이 끼룩끼룩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거세게 휘몰아쳤죠. 손님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지만 왕자는 하인들을 도우며 그대로 갑판 위에 남아 있었어요. 선원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서둘러 돛을 올렸죠. 돛은 놀란 새처럼 바람에 마구 펄럭거렸어요. 바다는 점점 더 거칠게 성을 냈죠. 높은 파도가 갑판을 후려치며 배를 이쪽 저쪽으로 아무렇게나 내던졌어요. 천둥이 우르릉거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기갈기 찢었죠. 결국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돛이 부러지더니 그대로 갑판을 내리쳤어요. 배는 구슬픈 소리를 내며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막내 공주는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왕자를 보았어요. 잠시나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이제 왕자가 자기와 함께 바다에서 살게 됐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러나 곧 인간들은 물속에서 살지 못한다던 할머니의 말이 생각났어요. 막내 공주는 부서진 배의 조각들을 헤치며 서둘러 왕자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왕자는 이미 파도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공주는 잽싸게 꼬리를 움직여 왕자를 따라 파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왕자를 꽉 붙잡고 물 위로 헤엄쳐 올라왔죠. 왕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아직 쉬고 있었어요. 막내 공주는 왕자를 본 순간 사랑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 막내 공주는 왕자를 붙들고 있었죠. 왕자의 머리가 물속에 잠기지 않도록 조심스레 떠받친 채 지칠 줄 모르는 사나운 파도에 계속 떠밀려 다녔어요. 마침내 하늘에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막내 공주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바다는 다시 잠잠해져 있었어요. 둘은 물결에 실려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작은 만에 다다랐어요. 막내 공주는 야자수가 길게 늘어서 있는 해변으로 왕자를 데리고 가 따뜻한 모래 위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왕자의 눈 위로 흘러내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는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어요. 바로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얼른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 툭 튀어나온 절벽 뒤에 몸을 숨겼죠. 얼마 뒤 예쁜 아가씨 한 명이 왕자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달려갔어요. 마침 왕자는 눈을 떴고 아가씨는 보고 고맙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죠.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막내 인어 공주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아가씨도 미소로 답하며 왕자의 손을 잡았어요. 막내 공주는 마음이 너무 아파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픈 눈길을 던진 뒤 바닷속으로 깊숙이 헤엄쳐 들어갔죠. 언니들은 어서 빨리 막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궁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내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몇 주가 지났어요. 막내 공주는 점점 더 슬픔에 잠겼어요. 머리카락은 뒤엉키고 눈은 점점 빛을 잃어갔죠. 공주는 날마다 조각상 옆에 앉아 왕자 생각만 했어요. 한때 그토록 정성껏 돌봤던 공주의 꽃밭은 버려진 채 변해갔죠. 보다 못한 할머니가 막내 공주를 불러 물었어요. 막내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저 위 세상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니 그곳에서 돌아온 뒤로는 완전 딴 사람이 됐구나. 왜 그렇게 슬픈 거야? 막내 공주는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할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죠. 할머니, 제가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왕자님 곁에 있고 싶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는 말을 하려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죠. 잊어버려야 한다.
저 위 세상은 여기하고는 완전히 달라. 왕자는 네 아름다운 꼬리를 보기 싫다고 할 거야. 그곳에서 네가 아름다워지려면 어설픈 다리로 걸어 다녀야 하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야. 넌 그곳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하지만 막내 공주는 왕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언젠가 할머니가 바다 마녀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마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죠. 바다 마녀는 반은 바다에 있고 반은 육지에 있는 맹그로브 숲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숲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막내 공주는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동갈 방어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죠. 마녀에게 가는 길에 막내 공주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린 왕자의 배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선장의 해골이 눈에 띄었죠. 뼈만 남은 선장의 손은 여전히 키를 움켜잡고 있었어요. 막내 공주는 소름이 끼쳐 얼른 그곳을 지나쳤어요. 동갈 방어는 막내 공주를 데리고 거세게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옆을 지나갔어요. 소용돌이가 어찌나 무섭게 휘몰아치던지 당장이라도 깊고 깊은 바다 밑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죠. 그곳은 이상한 굴뚝들이 새카만 연기 같은 물을 토해내고 물고기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보기 위해 몸에서 빛을 내는 곳이었어요. 드디어 바다 마녀가 맹그로브 숲에 도착했어요. 동갈 방어는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면서 막내 공주만 혼자 들여보냈죠. 바다뱀 한 마리가 스르륵 나오더니 막내 공주의 몸을 기분 나쁘게 휘감으며 씩씩 거렸어요. 이쪽으로. 바다뱀은 막내 공주를 마녀의 동굴로 안내했죠. 공주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킨 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다 마녀가 말했어요.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마녀의 날카로운 초록빛 눈동자는 막내 공주의 마음을 깨트려 보는 듯 했어요. 바다 마녀가 말을 이었죠. 난 널 위해 약을 만들어줄 순 있어. 그걸 먹으면 육지에서 걸어 다닐 수도 있지. 하지만 네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척 아플 거야. 겁나지 않아요. 막내 공주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바다 마녀가 다시 말했어요. 겁을 좀 내는 게 좋을걸? 땅에 한번 발을 내디디면 다시는 물을 걸을 수가 없거든. 넌 살아서는 절대 네 아버지의 왕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거야. 왕자가 너와 사랑에 빠지면
넌 인간의 영혼을 얻어 육체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하지만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넌 그들이 결혼하는 날 해가 지기 직전에 목숨을 잃게 될 거야. 막내 공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렇지만 왕자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 좋아. 바다 마녀는 그렇게 말을 하더니 상어 이빨 한 줌을 가마솥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오징어의 몸에서 뽑아낸 파란 피 몇 방울을 떨어뜨린 뒤 보거의 숨결을 짜내 집어 넣었죠. 마녀는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며 그 모든 것을 잘 섞었어요. 그렇게 해서 약이 완성되자 유리병에 잘 담았죠. 인어 공주가 약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마녀의 병이 획 치우며 화를 냈어요. 돈을 아직 안 냈잖아. 공주가 대답했어요. 전 돈이 없어요. 그럼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걸 내놔. 말하자면 너의 목소리를 말이지. 막내 공주는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었어요. 그럼 전 어떻게 왕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마녀는 공주의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지. 자, 어서 선택해. 약을 받을 거야, 말 거야. 막내 공주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결국 대답을 하고 말았죠.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 되어버렸어요. 막내 공주는 병을 손에 꼭 쥐고는 서둘러 동갈 방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둘은 말없이 바다 위로 헤엄쳐 갔죠. 왕자의 성벽이 우뚝 솟아있는 바닷가 절벽을 향해서 말이죠. 막내 공주는 바위로 올라가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은 성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슬픔이 가득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바다를 돌아보았죠. 순간 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뜨겁게 달아오른 칼이 꼬리를 잘라내는 것만 같았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꼬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그 대신 가녀린 다리 2개가 붙어 있었어요. 다리 끝에는 하얗고 예쁜 발이 있었죠. 인어 공주는 조금 일어서 보려고 했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픔이 밀려왔어요. 게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도와드리죠. 인어 공주가 고개를 들어보니 글쎄 왕자가 손을 내민 채 서 있는 것이었어요. 공주는 고마워하며 왕자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은 성으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계단을 함께 올라갔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만 같았어요. 왕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오셨나요? 왕자는 정말로 궁금했어요. 인어공주가 몸에 바다풀만 걸치고 있었으니까요. 공주는 손과 눈으로 어떻게든 대답해 보려고 애썼지만 왕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어공주가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자 성에서 일하는 하녀들이 반짝이는 실로 술을 놓은 파란색 비단 드레스를 가지고 왔어요. 왕자는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정말 아름답군요. 인어공주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두 사람은 금세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죠. 왕자는 인어공주와 마음이 잘 통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았죠. 물론 인어공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다처럼 푸른 눈동자는 늘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성 안뜰을 거닐고 있을 때였어요. 왕자는 그날따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마침내 왕자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저보고 결혼을 하라고 하네요. 신부는 벌써 골라 놓으셨다고 하시고요. 사실 결혼식은 내일이에요. 인어공주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갔어요. 왕자는 공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날 위해 당신의 현명한 눈에서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어요. 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어공주가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왕자는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고슬픈 달빛 아래에서 왕자는 가라앉은 배와 인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인어 공주는 슬픔에 잠겨 왕자의 이야기를 들었죠. 왕자가 갑자기 인어 공주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공주의 얼굴을 자기 얼굴 쪽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공주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볼 때마다 자꾸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내가 해변으로 쓸려왔을 때 그녀가 날 구해줬죠. 그때 딱 한 번밖에는 보지 못했지만 난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인어 공주는 속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건 나였다고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왕자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색색의 화려한 깃발들이 성벽 위로 드리워졌죠.
하인들은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먼지를 털어냈고 대리석 바닥도 윤이 날 때까지 문질러 닦았어요. 부엌에서는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느라 무척 바빴죠. 왕자의 결혼식 준비는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 도착하자 왕실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왕자가 인어 공주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우리 같이 춤출까요? 두 사람은 무도회장을 누비며 미끄러지듯이 춤을 추었어요. 다들 인어 공주의 깃털처럼 가볍고 우아한 몸짓에 넋을 잃어버렸죠. 인어 공주는 춤에 목숨이라도 달린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어요. 공주의 앙증맞은 발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 아픔을 참기 힘들 정도였죠. 그래도 공주는 춤이 멈추지 않았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멈췄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무도회장을 휩쓸고 지나갔죠. 드디어 왕자와 결혼하게 될 신부가 무도회장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부가 될 아가씨를 바라보았죠. 왕자는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그 아가씨예요. 왕자와 결혼할 신부는 언젠가 바닷가에서 왕자를 찾아낸 바로 그 아가씨였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왕자의 눈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머물렀어요. 인어 공주가 살며시 사라지는 것도, 발자국이 바다 쪽으로 길게 이어진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바닷가에 다다른 인어 공주는 물에 발을 담갔어요. 발이 소금물에 닿자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주는 바다의 찬 기운이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인어 공주는 소라를 주워 가만히 귀에다 갖다 댔죠. 잠시 자기를 부르는 언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햇님이 바다 너머로 가라앉는 순간 왕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교회의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예전에 인어 공주가 바다에서 상상해 보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맑았죠.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인어 공주는 바닷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푸른 파도 속으로 사라져 공주 이야기